고성국 TV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대표하고 있는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왜 위험한가? 그리고 그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은 무엇이 있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점들을 짧은 시간 내에 요약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해킹, 사이버 침탈은 국가안보, 경제, 인권,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은 특히나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친중화 정권을 삼기 위해서 총칼을 대신한 각종 사이버 공격과 선거 개입 등으로 친중 정권을 만드는 데 획책해 오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주요한 활동들의 특징과 대상, 영향물, 그리고 국제적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사이버 침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군사적 우위,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갖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이버 침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가담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PLA가 됩니다. People Liberty Army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국가안전부, Ministry of Security Service. 국가안전부는요,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정원은 거기에 필적할 만한 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CIA와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광범한 조직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적으로 가장 많은 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안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있죠. 예를 들면 아이순 혹은 화잉, 또 하이타이, 또 APT라고 그래서요, Advanced Person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이런 그룹들은 APT1, APT10, APT27, APT31, APT4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어서 전 세계적인 침탈 행위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중국의 특징은 어떤 걸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정교한 제로데이 취약점을 활용을 하고요. 스피어 피싱을 하는 한편 버넷이라 그래갖고 그런 더 KV 보트넷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하기도 하고 네트워크에 장기로 잠복을 하는데 보통 5년 이상을 잠복하기도 합니다. 혹은 토착화라고 해서 Living off the land라고 하는 이 토착화 기법을 통해서 탐지도 회피하는 고도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모적으로 볼 때도 2010년 이후 수만 건의 공격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오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을 악용하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 간첩들, 해커들은요, 대한민국의 이런 발달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침략하고 침탈에 들어가는 짓들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즉 경제 분야에서 경제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이자들은 미국 내에서 핵발전소 장비들, 또 핵무기 관련된 자료들, 또 금속, 태양광 산업 대상으로 하는 무역 거래상에 있어서 반드시 각각의 회사들이 지켜야만 하는 비밀을 비밀리에 절도해 나가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올해가 2025년 아니겠습니까? Made in China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목표를 10개의 항목을 정해놨었습니다. 그건 우주 항공부터 통신, 그다음에 의료, 농업, 교통, 과학기술 모든 전체 중요 산업의 10개의 카테고리를 구성해 놓고 그 분야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창도하고 인도에 나간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야심찬 중국 제조 2025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도둑질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와 같은 절도에 획책하는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각이 되었고, 특히나
미국의 정보단위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미국의 정보 공동체는 전부 18개가 있는데 그 18개의 국가 정보 공동체가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주요한 행동과 그들의 활동 유형에 대해서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역으로 이제는 역공작을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애들이 망해버린 분야가 있죠. 뭡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만든 게 뭐냐? Gen20. 이때 Gen이라고 하는 것은 JEN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JIAN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발음을 하면 섬멸하다 할 때 그 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섬 10, 섬 20, 섬 30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나가는 이 전투기들이 바로 그 모체되는 게 미국에서 생산한 F-35ABC죠. 이 F-35의 기술을 몰래 절취하는 것을 락히드 마틴에서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 공정도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소위 역정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던 거죠. 때문에 중국의 전투기는요, 절대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랑 만약에 앞으로 공중전을 붙는다 했을 때 전부 다 서해 바다에서 물고기 밥으로 수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둑질도요,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것 외에도요, 항공, 바이오, 제약 등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하이난 시엔투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기업 해킹을 해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의 취약점, 지금 프락시 로그인을 악용을 해서 수십만 대 서버에 침투한 이런 성과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또 정치적 억압을 하는 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APT31 같은 경우는 미국 및 해외 정치인들, 언론인들, 반체제 인사들, 인권단체들에 대한 10,000건 이상의 악성 이메일을 전송해서 그들의 활동을 방해해 왔고요. 또 2010년도에는 구글 지메일 계정, 주로 인권운동가 중심으로 한 비밀 데이터베이스도 침투를 했고 이들이 행한 주요 인프라 공격을 살펴보면 볼트 타이푼이 미국 통신사와 에너지 수도 항만 등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 침투해서 5년 이상 잠복하며 전시 파괴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2024년에는 KB 버트네트로 소호 라우터 수백 대를 장악하여 공격 거점으로 은폐하는 이런 짓들도 해왔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첨단 기술과 또 생태계를 교란하는 여러 가지 해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요, 아이순 혹은 보유세크 같은 이런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서 계약당 보통 1만 불에서 한 8만 불 정도까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 주도하는 해킹 대회를 개최한 등 해서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취약점을 파악해야 되면은 그 취약점을 통한 외국 회사 조직에 침투해 나가는 그런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20여 년 동안에 주요 피해 대상국은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들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들 많은 나라들이 이런 피해를 봐왔는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가운데서도 국방부, 외교부, 그리고 선거 시스템, 의회 이런 쪽이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에키팩스라고 하는 곳에서 1억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피해를 본 적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보잉사, 또 파이자 이런 곳들도 중국 해커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문에서는 통신사에 즉 9개사에 침투를 했고요. 솔트 타이푼이 저질렀는데 통신사뿐만 아니라 전력회사, 수도회사 이런 데도 침투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거의 모든 산업 영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점거되어 있다 그래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는 체코의 외교부가 침탈을 당했고 영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영국 의회 등이 피해를 입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LG 플러스 SKT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자통신부 장관했던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LG 플러스사, SKT사 회장, 사장을 역임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화웨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LG 유플러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쓰는 장비는 전부 화웨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동남아 정부에도 여러 나라의 통신사의 침투에 들어간 적이 있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의
동방의 진주가 아닌 썩어버린 진주, 중국 공산당에 침탈당한 자유와 평화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역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침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의 계엄도요, 이와 같은 중국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다국적으로 연결된 국제범죄 카르텔이 대한민국에게 하이브리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한미 간의 외교안보장관은 만났죠. 즉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만났어요. 2+2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제6차 한미 간의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였는데 그 공동 커뮤니케 안에는 전쟁의 범위와 전쟁의 개념을 바꿔놨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대통령께서 체결하셨던 그 금과 옥조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안에 3번 항에 전쟁의 범주와 전쟁의 개념을 분명히 바꿔놨습니다. 뭐냐? 반드시 육상으로, 해상으로, 공중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이 침략이 있었을 때만 전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의 라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침탈해 들어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지금 현재 데프콘 1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전쟁 상태에 처해 있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각종 기관과 조직에 해킹해서 들어가서 우리의 자산을 훔쳐내고 우리 자산을 훔쳐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 범죄 행위는요, 당연하게 국가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전쟁의 행위로 그보다 더 심하게 간주를 해서 이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국제법 운운하고 있는 정신 나간 지식인들이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법전이나 공부하는 그런 자들의 허황된 생각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중국 공작원들, 중국 해커들, 이 자들의 강탈과 이 자들의 해킹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법상에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고 이들을 ICC 국제형사법원에 제소를 해서 모두 다 체포해서 관타나모나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토록 삼천리 강산이 훼손당하고 저들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는 없다. 중국은 우리랑 친하다. 안미 경중을 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망언을 계속하는 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윤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20, 30대 젊은이들이 무척 깨어났습니다. 매일 혹은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강남 지역에서 청년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성국 TV를 경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